1년 내내 파도 소리만 가득한 다도해 먼 바다의 외딴 섬. 주민들이 총출동, 월동 준비에 나섰습니다. 년의 마음이 변할 소냐. 모두 나섰다지만 고작 4명. 그마저 모두 칠순을 넘긴 할머니들 뿐입니다. 제 몸 움직여야 먹고 살 수 있는 형편. 도시의 여느 노인이라면 안방 아랫목에 앉아 자식들 수발을 받을 나이지만 그런 건 꿈도 못 꿉니다. 이미역섬 내가 와서 그런 고생 많이 하고 저런 세상 많이 살고 어느 누가 날 잡을까. 내 할머니들은 언제부터 미역섬에서 살게 된 걸까요? 왜 미역섬을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진도에서 바닷길로 40km. 미역섬은 본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주변에 미역이 많아 미역 곽자, 곽섬이라 부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역은 많이 나지만 사람은 예전만 못해 9채 중 5집이 비어 있습니다. 올해 75세 강경엽 씨. 인날라면 힘들고 한덕들라면 힘들고. 바지런하기로 유명해 언제나 땔감이 가득하지만 무릎 관절 아픈 것이 큰 고민입니다. 아픈 다리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리 아픈 건 박민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다르고 올 달라 한 걸음마저 편치 않습니다. 그래도 도와줄이 없으니 모든 일은 혼자 해야 합니다. 밥상을 방으로 들여간 지도 오래. 요즘엔 부엌 바닥에 앉아 끼니를 해결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지만 맛이 있을 리 없습니다. 마을 입구의 첫 번째 집. 꽃봉오리 같은 나이 17살에 미역섬으로 시집온 김든래 씨입니다. 지금 사진 찍어요? 젊었을 적 고운 얼굴이 아직도 남아있는 김 씨는 깔끔한 성격입니다. 여기는 김든래 씨의 동서가 사는 집. 네 할머니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80살의 조봉래 씨. 키도 크지만 속도 넓어 이웃들을 잘 챙기는 맏언니입니다. 나이 들어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몸을 놀리는 법이 없어 오늘은 불쏘시개로 쓸 솔잎을 긁어왔습니다. 동서지간인 두 할머니가 가파른 벼랑길을 내려옵니다. 무료한 낮 시간을 해결하고 반찬도 장만할 겸 바닷 낚시를 나선 길입니다.
조류가 세기로 유명한 곳이라 겁도 나고 갯바위가 미끄럽지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사실 조복래 씨는 바위 타기 명수입니다. 젊었을 적엔 날아다녔다는데 지금도 솜씨는 여전합니다. 바다 낚시라지만 준비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낚싯줄에 역시 버리고 간 미끼를 쓰면 그만입니다. 큰 욕심도 없습니다. 오랜만에 생선이나 먹어볼 요량이니까요. 할머니들의 기다림에 대한 보답일까요? 아이 손바닥만한 볼락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섬에 사니 생선은 질리도록 먹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접 잡지 않으면 언감생심, 어림없습니다. 아니면 마음씨 좋은 낚시꾼들이 잡은 고기를 나누어 주어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할머니의 소일거리는 성공. 비록 잔챙이지만 저녁 밥상에 생선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이 잡았습니다. 어디 왔어? 왔어. 고마 백이나 깎는 할배, 내가 해냈지? 언니는 엄매라도 아들라도 난 모르는데 내가 아까 박민심 씨 댁의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운탕. 낚시꾼들은 할머니들의 수입원입니다. 재워주고 밥을 거들어주는데 하루에 10,000원. 그마저 어쩌다 있는 일이지만 오랜 단골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실라게. 술 먹으러 하려면 죽으라 했지. 유장증 있는 사람은 뭐. 야야, 수고했습니다. 낚시꾼 덕에 간만에 미역선 밤이 소란합니다. 두 동서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집가세도 못 가고 찬이 없기는 마찬가지라 같이 먹는 날이 많은데 어제 낚시꾼 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어쩌게 이게 계기 많이 낚았을 때기야 홍전의 집이 예. 어쩌 그렇게 봐 내가 설분지를 어저께 가자 아따 설탕 달에서 낚았더라고 지금 너희는 낚시꾼은 주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화도 마치 아침을 마친 두 할머니가 보따리를 쌉니다. 마치 해놓으라고. 외출을 할 모양인데요. 미역섬에서 육지로 가려면 배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합니다. 그러니 어쩌다 한번 나가는 길 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옆장은 조금 묶어놔 보세요. 밀린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자니 연락할 곳도 많은데요. 하지만 사실 이곳에 글씨를 아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곳에 연락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글자를 그림처럼 외웠습니다. 한글 아세요, 할머니는? 이렇게 보고 하지. 이 받침 붙여서 할 줄은 뭐 읽을 줄은 뭐. 필요한 곳에 연락을 마친 두 할머니 집을 나섰는데요. 오늘 외출은 김둔내 씨가 출산을 앞둔 딸의 산후조리를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선착장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변변한 길도 없는 데다 길이 가팔라 이젠 힘에 부칩니다. 아이고 언니 두 노인이 숨이 턱에 닿도록 2번이나 오간 뒤에야 겨우 싣고 갈 짐을 다 옮겼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며 쉬면 좋으련만
바지런한 두 노인 바다에 낚싯줄을 던집니다. 낙삼은 아주 패나고 속이 울렁거리는 것도 이렇게 잡고 있으면 패나고 뭔 생각도 안 나고 집에 가만 누워갖고 있으면 별놈 생각이 다 나지.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 같은 바다. 하지만 큰 슬픔과 상처를 준 것도 바다였습니다. 쭉 수거차서 갔다 오다가 있더라. 쭉 수거차. 갔다 오다가 저거 씹물 맞아갖고. 그럼 배에 있는 할아버지를 보셨어요? 이 배가 배 밑에가 막 껌이 사람이 붙어갖고 있다가 뒤로는 다 떨어지겠지. 떨어나가 배만 짜리 떠올라갔던가 사람 붙어갖고 떠올라갔던가 캄캄해 밤새벽기 잘 몰랐더라. 미역섬에 내 할머니만 남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대사고입니다. 지난 68년 미역섬으로 들어오던 배가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미역섬에 학교를 세우려던 주민들과 선생님을 비롯 모두 9명이 목숨을 잃은 큰 사고였습니다. 시아제들 둘이 유은가 그렇게 써니. 그때 심정은 어땠어요? 아이고 뭘 놓치는가. 그런 생각하기 싫어요? 예, 하기도 싫어요. 하도 정한 세상 살아나서. 가장 피해가 컸던 김둔래 씨. 졸지에 남편과 시동생 3명을 잃고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키운 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으니 먼 길 마다 않고 나선 겁니다. 가게. 그나마 두 동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살아온 세월은 한으로 남았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아이고, 숨도 아프고, 모진 먹지 아니 죽고 살란 거지. 고생이다. 기댈 언덕도 비빌 언덕도 없었기에 모든 것을 혼자 헤치며 살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 다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한겨울엔 집 밖으로 나올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경엽 씨가 혼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자 장작을 더 준비하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못 나갔다. 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날 강경엽 씨는 겨우내 쓸 장작을 옮겼습니다. 박민심 씨는 얼굴에 찬바람만 맞고 나섰습니다. 몸이 아프면 쓸 약초를 캐기 위해서입니다.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 어지간한 병은 참거나 스스로 의사 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굳이 찬바람을 뚫고 나선 겁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이 어제인 것 같은 미역섬에도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나마 텔레비전에서 떠드니까 알게 됐습니다. 강진이가 이제 내년엔 잘 돼야 되겠다. 그죠? 네? 누가 하겠어? 그러니까 내년 잘 돼갖고 연락도 오고 그래야겠다. 단골 낚시꾼이 무심코 내뱉은 말에 박 씨가 금세 우울해졌습니다. 여기만 조용하다? 예?
3년이 넘게 소식이 없는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을까요? 미역섬에선 텔레비전이 친구고 가족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송년이라고 볼 것이 많아 눈이 즐겁습니다. 싼 거지. 그래갖게 이제 갈 때밖에 없어. 갈 때도 저서 가서도 저런 거 볼까? 사람 북적이는 것을 본 것도 오래. 노인들에겐 그것만도 즐거운 눈요깃거리입니다. 사람 많이 많고 저쪽에 사람. 어머, 사람 받아. 오래전 가본 서울처럼 신기합니다. 서울 63 빌딩에 가서 보면은 차들이 쪼그라비더라게. 서울 천자가 남이 보지. 할머니들은 TV와 함께 한 살을 먹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뜻밖의 미역섬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여기 손님 왔어. 우리 집으로 왔다. 응, 우리 집으로 왔어. 목포 해경에서 설 선물을 들고 온 겁니다. 이런 징한 데가 이렇게 사요. 이걸로 고상하요. 우리 전번에 저 우리 서거차에 그 시신약이 떴을 때 예. 그때 제가 한번 왔죠. 나는 처음 보여. 아, 처음 봅니까? 저 거차. 우리 저 할머니는 그때 사고가 있으면 모를까 특별히 올 일이 없는 해경이 고맙게도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나는 정월에는 올란가 했는데 정월에는 오면 나도 그런 배로 차로 간다 했더라. 미역섬에서 배와 차로 7시간이 걸리는 목포. 아픈 다리를 참다 못한 강경엽 씨가 큰맘 먹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주무실 때는 안 아프시죠? 어때 아주 막 주무실 때도 아프시고 잠 못 잘 때도 있는데라. 가만히 계셔도 아프고 야, 막 찌시면 잠도 못 잔대라. 얘가 막 찌시나면. 관절이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은 방법은 수술밖에 없어요. 무릎 연골이 없어진 지 오래라 걷는 것도 대단하다는 의사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는데 또 시골에 산소리는 또 그다 있더라게. 이 수술하고 나서 일하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수술 안 해줘요. 그래라. 그럼요. 일을 한다는 자체가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가. 걸어오시는 것도 봐도 도저히 이 상태로는 걷는 자체도 힘듭니다.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걸어 다니시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수술은 해야겠지만 일하면 안 된다는 말에 황망해집니다.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설날 아침 미역섬에는 2명만 남았습니다. 설이라 해도 딱히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찾는 이가 없으니 박민심 씨는 혼자 차례를 준비합니다. 벌써 몇 해째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음식 준비는 미리 해뒀습니다. 홍동백서, 어동육서, 체면치레는 꿈도 못 꿉니다. 외딴 섬이라 과일이나 육고기는 구경하기 어렵고 대신 정성은 있는 대로 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애들 우리 애기 계속 붙이고 우리 애기 잘 되게 안 해주시오. 우리 애기가 3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성가서 죽고 조상님들께 비는 것은 하나, 아들입니다. 아들 손님께 비밀이 묻어갔어. 우리 장중에 의사님이 잘 돼갖고 어서 들어게 하시오. 저거 나전 안 아프게 안 해주고 다그도 몰라면 나 안 아프게 해주시 안 아프게. 3년 됐다께 옳지 되면 4년 도란 되면 5년 그년 되면 6년 차나요. 내가 그렇게 안 늙었어. 보고 잡혀서 늙지. IMF 때 사업이 잘못돼 어려움을 겪던 아들. 노모에게 빚을 남기고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소식이 궁금하고 보고 싶어 애가 타는데 제상에 정성스레 따뜻한 밥을 올리는 것도 아들을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아픈 곳이 늘어가니 마음이 급합니다. 조상님과 지신, 바다신에게도 빌어봅니다.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얼굴 한번 보게 해달라고. 선호야, 선호야. 조복래 씨도 섬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화로 서울의 외손자에게 설 인사를 받습니다. 오냐, 오냐. 솔솥 딸이랑 손짓 이런 짓을. 먹고 살기 바쁜데 먼 거리 오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헛헛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 붙이는 곳이 있어 다행입니다. 바로 고향이. 하나의 동매 주려고 있어? 응. 많이 먹어라잉. 너도 설날 있게 많이 먹어. 3마리를 낳았는데 1마리 죽고 저거 서방알로 죽어버리고. 마을에서 고양이 부부를 키웠는데 어찌된 일인지 새끼를 낳은 뒤 수컷이 죽고 말았습니다. 미역섬 할머니들과 동병상련인 어미 고양이는 밥 때마다 인심 좋은 조복래 씨 댁을 찾아옵니다. 차례를 마친 박민심 씨, 바구니를 들고 나설 채비를 합니다. 성묘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섬이 작다 보니 산소가 있는 것도 멀지 않아 조금만 걸으면 되는데요. 하지만 감이 옵니다. 배 전복 사고로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설날이라고 미리 장만해둔 돼지고기를 사놓았습니다. 남들 눈엔 어떨까 몰라도 미역섬 형편으로는 신경 써 준비한 겁니다. 하지만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아들 얘기입니다. 미역섬의 고달픈 삶을 미리 짐작했을까요? 박민심 씨는 젊을 때 섬을 나가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아까 안 달라고 울었지? 많이 울었지? 말도 없이 울었지? 일에다 쓰면 쓰고 밥에다 밥은 안 먹고 밤낮 울었어. 저기 가서 배가 없는데 어떻게 가? 배가 없는데 배가 없어. 그래갖고 이제 한 해 넘어 두 해 넘어 하고 산 것이 이렇게 살았지. 세월이 약이라 세월이 갈게. 과연 세월이 약이 됐는지 독이 됐는지 모를 일입니다. 뜻밖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 외아들마저 소식이 끊겼지만 미역섬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설이 지나자 동장군이 기승을 부립니다. 파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눈 쌓이는 일은 드문 이곳. 설수회로 간 두 할머니의 객지 생활이 길어지면서 미역섬이 더 쓸쓸합니다. 추위 때문에 박민심 씨는 아궁이 앞을 지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바람을 막으려 천막을 치지만 추위는 마찬가지. 조복래 씨는 웬만하면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 육지에는 큰 눈이 내렸습니다.
딸네 집에서 설을 보낸 강경엽 씨. 아유 어쩌노 같이 좋은 날 배 안 가라. 낭패입니다. 미역섬을 오가는 배는 이틀에 한 번. 그나마 걸핏하면 겨랑인데 하필 오늘이 그날입니다. 저런 배가 안 간 거 보면 언제나 그랑 갔을라? 날 줘야. 여기까지 오셨는데 안 가면 어떡해요? 그래도 안 간다고 못 오게 하여 봐. 배 안 간다고 못 오게 하여. 아이고 아이고. 안 가게 배 올르지 말아가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거기서 사놓게 징하지 어쩐다. 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큰일인데. 뜻밖의 행운을 만났습니다. 제작진의 도움으로 낚싯배를 얻어 탈 수 있었습니다. 강경엽 씨가 온다는 소식에 고맙게도 맏언니 조복래 씨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다리도 불편한데 흠뻑 젖은 갯바위가 걱정이 된 겁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신할라 했더니 숨이 턱에 찰 만큼 올라와야 비로소 마을. 집이 비었던 터라 오자마자 할 일이 많습니다. 세찬 바닷바람에도 손을 놀릴 수가 없는데 일 많은 건 둘째. 제때 돌아온 게 고마워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기자님들 합때 이렇게 덕보고 이렇게 와서 참 이런 것도 그러고 그래요. 징한 놈한테 올라오면 징하고 갈라면 징하고. 징하기는 징합니다. 들고 나기가 이렇게 어려우니. 진도 풀기 전에 배추를 절이는 강경엽 씨. 가물어 배추 농사를 망치는 바람에 도시에서 사온 배추로 오랜만에 김치를 담는 겁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모인 세 사람. 뜻밖의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강경엽 씨의 자식 얘기에 박민심 씨가 빈정이 상했습니다. 가서 보면 그렇게 안 쓸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안 쓸어? 고생 안 하고 성공한 그러길래. 사람이 어디가 있던 거야. 그러길래 고생해야 성공을 하고. 내가 나 같은 거 나 때 태어나서 저렇게 고생한 거에 닮은 참말로 기가 막히다. 하도 고생하고 잤대. 고생하는 자석을 뭐다 고생한다 없고. 고생 안 한 자식이 어디가 있다. 다 벌어먹고 살라게 다 고생해. 아무리 잘 산다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고생 다 고생한 게 있어. 너무 아프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싶어. 할 말 없으면 마시. 나는 아니. 그거지 뭐 쓸데없는 소리고. 자식 만난 게 부럽기도 하고 셈이 난 겁니다. 우리 아들 길하고 가서 안 들었게 내 제비하고 뭐 됐어도 진짜 뭐지 어리는 들어온다고. 우리 해선지 미역섬에 봄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봄을 알리는 것은 나무만이 아닌데요. 예전에 살던 주민들, 이들이 고향을 찾으면 봄이 왔다는 뜻입니다. 한 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센 파도에도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틈에 김분래 씨도 보입니다. 겨울을 딸네 집에서 보내고 오는 길. 좀 더 있다 와도 좋으련만 마을 행사 때문에 때맞춰 함께 들어온 겁니다. 오자마자 주민들과 함께 먹을 반찬을 준비하느라 쉴 틈도 없습니다. 이거 큰건 딱 올라갔잖아. 그럼 여기 계속 계실 거예요 이제? 이제 나가요 또. 왜요? 같이 가요 또. 가서 딸 받아주려고 또 가요. 바닷가 바위를 닦기 위해 잠시 들어온 건데요. 이때 미역섬 주민들 모두가 모입니다. 다리 아픈 강 씨도 나섰습니다. 간단한 한 끼 식사지만 조용한 미역섬에 잔치라도 열린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 올라가더냐? 사람 너희 삶은 참 얼척없더라이. 가다가 이제 이쪽에 이렇게 줄 수가 없게. 옛날에 사람이 많이 썼죠. 이런 날이면 어김없이 옛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가 분교가 있었는데 학교가 있었는데 학생들 21명까지 있었다니까 애들이. 다음 날 주민들은 일제히 막대 끈을 들고 바다로 갑니다. 사실 이 작업을 위해 모인 건데요. 갯바위에 이물질을 긁어내는 작업. 미역 포자가 잘 붙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살던 주민들, 한 집당 한 사람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일은 못해도 상관없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이 10만 원. 공동 작업을 위한 미역섬의 원칙입니다. 다양한 새들이 미역섬을 찾는 걸 보니 봄이 한창입니다. 바닷가는 특히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많은 변화는 갯바위. 겨우내 돌김이 저 혼자 자랐는데요. 1월부터 시작된 김 채취는 4월까지 이어집니다. 큰 소득은 되지 않지만 몸이 바빠집니다. 자식들도 주고 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강경엽 씨는 다른 세 할머니와 멀리 떨어져 혼자 김을 긁고 있습니다. 다리가 아파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더 바지런을 떨기는 하지만 요즘은 힘에 부칩니다. 사람이 살면은 미풍이나 자들은 말이냐 한 번 죽으면 타지는 두 번 묻은 시작. 아이고 이것 안 하면 못 한다고 이라고 댕길까? 이거다면 안 죽고 산다고 이랄까? 한숨 속에 원망을 풀어보지만 그저 그뿐 일을 놓지는 못합니다. 아이고 오멸이야.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제 몸 움직여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채취한 김은 물에 씻어 틀에 넣어 말리는데 변만 좋으면 금방 마릅니다. 이렇게 생산된 돌김은 맛이 좋아 도시 사람들에게 인기입니다. 그러니 몸 아끼지 않고 움직일 수밖에요. 바닷가에선 부지런만 떨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빨 다 빼야 뺀다. 어디 젊을 때나 통할 말이지만 미역섬엔 경로 우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안 가봤다는 거. 기별도 없이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완도에 있는 교회의 선교사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섬만 찾아다니는 이들과 얼굴을 튼 지 오래. 이제 미역섬의 네 할머니 중 셋은 하느님을 믿습니다.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은 한 명은 박민심 할머니. 불량 가지러 하려고 또 그거 쓴 것만. 부산께 불만 와서 그냥 보지만 또 여기서 오락할 수도 없고 부산께 불 때문에 못 온. 교회 안 믿어도 여기 와도 돼요? 오고 싶어요? 여기? 어거제 피도 거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그래요. 시장살이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사고 저렇게 사냐. 그걸 사람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믿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식이 믿기 때문인데요.
박 씨는 그저 사람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 귀하게 하셨는데. 아따 참말로. 헌금 대신 내놓은 건 김. 섬을 찾아준 이들에 대한 고마움일 겁니다. 이들이 가져온 자판은 귀한 선물입니다. 섬에선 구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때껏 안 믿었더라.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저렇게 믿은데 나라고 안 믿어서 쓰겠냐 그러고 이제 그게 뭐 그리 나한다? 기도만 드리지? 그런 사람들 그런다. 다 저집어 믿고 기도만 주고 다 그저집만 드리지. 늦은 밤까지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 강경엽 씨. 별나게 부지런을 떠는 것은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두 번째 결혼으로 들어온 미역섬. 순탄하지 않았던 삶이 억척스럽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나 그냥 저 결혼식에 갖고 살도 안 하고 그냥 나왔더라. 왜요? 저 남자가 보기 싫었게. 그래가지고 목포에서 할아버지랑 만나셨어요. 야. 그 할아버지가 뭐라든가요? 여섬 좋다고 그러던가요? 처음인지도 몰랐더라. 그래갖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 여하튼 처음이라고는 이제 여기 와서 살아 처음이라는 거지 알았지. 그 살만하던가요? 살만하자네. 그때 세상은 노젓은 배밖에 없더라. 쪼까는 배 노젓고 돛담배. 그럼 그 사람 이 동네에서 모처럼에는 넣으면 절대 안 들어줘라. 그래 배를 몇 번 탔어도 나가려고 배를 몇 번 탔어도 못 나가고 자석 낳고 살았죠. 그때는 전화도 없었으니까요. 전화도 없고 그때 세상은. 뒤늦게 만난 남편을 사고로 잃은 뒤 집마저 시댁 식구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가진 재산이라곤 몸 하나가 전부. 아이들과 먹고 살기 위해선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강경엽 씨가 김이며 어제 다듬은 파까지 직접 캐고 기른 물건을 챙깁니다. 무트로 나가는 길에 장에 내다 팔아 비용으로 쓸 요량인데요. 언제 달래까지 잔뜩 뜯어 다듬어 놨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건을 준비한 건 무트에서 머물 시간이 길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게 되니까요. 아파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무릎,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에 대한 기대 반, 걱정 반 길을 나서는데 이웃들이 모두 배웅을 나왔습니다. 예, 잘했었어요. 그런데 다리도 다리야 이제 또 허리 땀서도 다리요. 그런데 박민심 씨 공연이 부러운 모양입니다. 어메 가고 잡혀. 넌 각자 나도 가고 잡서. 이거 사람 산대요. 좀채 나갈 일이 없으니 외출이 부러운 겁니다. 마을만 벗어나면 바로 가파른 언덕길입니다. 강경엽 씨의 아픈 무릎으로는 내려오는 길이 더 고생이라 이웃집 조 씨와 김 씨가 짐을 나눠줬습니다. 네 명만 섬에 남은 지 15년.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됐는데 한 명이 몸 아파 섬을 나가니 모두 마음이 착잡합니다. 날이 좋아 시간에 맞춰 배가 왔습니다. 미역섬에 들어오는 배들은 번번이 댈 곳을 찾느라 애를 씁니다. 얼른. 옳지.
선착장이 있기는 하지만 수심이 낮은 곳에 형식적으로 지어져 매번 이 고생입니다. 배는 멀리 나가서 돌아 다시 닿을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 3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옳지. 빨리 올른다. 올른다. 오메 좋다. 오메. 어렵게 결정하고 힘들게 나서는 수술길입니다. 곧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강경엽 씨의 무릎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닳아 없어진 관절을 대신해 인공 관절을 넣는 수술. 시간을 두고 두 무릎을 모두 수술하기로 했는데요. 수술은 2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